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국가전복을 꿈꾼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까지는 이해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법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장악, 사법부 장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조국하면 말이죠. 뭐 언론 알레르기라고 하지만 사실 정상적인 비판과 분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렇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이 후보자로 지명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일제히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과거에 쓴 논문, 이 표절 의혹까지 이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조국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표절 의혹 논문이 25건이나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물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과거에 이미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언론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이 표절 의혹 논문하고 그 다음에 재산 형성 한 뭐 이 55억 뭐 6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 황교안 대표가 지적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호맹 사건이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산호맹 사건은 뭐 이제 무장 봉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쪽에서도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산호맹 사건 때문에 조국 수석이 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징역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다가 5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과연 법무장관이 이 법과 관련된 그런 행정기관이잖아요. 이게 수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조국 장관 후보자가 과연 과거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반성을 한 적이 있느냐. 예, 그렇죠. 반성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산호맹 사건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 반성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법무장관에 가는 게 도리가 말이 되느냐. 안 되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려고 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러고서도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호맹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국정원에 제1차장님 하셨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죠, 당연히. 근데 요즘 말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워낙 고위직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말이죠,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진짜 정부 고위 관료로 가고, 그걸 잡아들였던 사람들은 다시 조사를 받고, 이게 적화가 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보법이 유명무실화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보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잖아요. 이 국보법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서 이 북한이 파견한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간첩 잡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겠다, 법까지 가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도 사람이잖아요. 대공수사관도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고,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 하는 것이 과거 DJ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제대로 된 간첩을 잡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느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고 국보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남한 내에서의 혁명 분위기를 혁명 역량을 고조시킬 수 있는 예.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과거에 70년대의 산호맹 사건이다. 산호맹 사건. 그래서 이 산호맹 사건은 사회주의 혁명을 우리 말하자면 남한에서 이루기 위해서 폭발물을 만들고 또 무기도 탈취하고 또 자살용 독극물 이런 캡슐도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반국가 조직이 바로 산호맹이에요. 이 산호맹 사건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이 산호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예. 민정수석 할 때 또 민정수석이 끝나고 나서도 국민을 양분시켰잖아요. 예. 친일파냐 이적이냐 뭐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인데 그리고 또 야당을 탄압하고 또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인사 검증은 무려 장갑급 인사 16명이나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부끄러운 동문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까지 우리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산호맹 사건 과거 기사가 있어갖고요. 제가 지금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게 아까 아로 이석기 아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종의 이석기 아로나 예. 산호맹이나 전부 정보 전복. 예. 이게 이석기 사건도 내란 음모 뭐 이런 걸로 다 걸려 있었잖아요. 다 최종 지향점은 결국은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자유민주국가를 없애버리고 북한 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산호맹의 목표예요. 예. 근데 그것도 폭력을 이용해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독극물 캡슐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무기를 탈취하고 폭발물을 제조하고 이게 R로도 다 그런 거잖아요. R로 이석기 사건이 그래서 이게 통진당 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말하자면 노선과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을 때 이 해산된 거 아니겠어요? 무시무시한 해외전하고 폭발하고 통신시설. 예. 그게 R인데 이 R나 산호맹 사건이나 공통점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요. 예, 기사를 보니까 철저하게 훈련된 조직원들을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침투시켜 이를 장악한 뒤 결정적 시기에 현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 한다.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 혁명 조직임이 드러났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단체로 예. 딱 돼 있었고 그래서 국법부 위반 혐의로 5개월간이나 구속 수감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그 과거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검찰 이런 데는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관이 된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야,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막 진짜 갑자기 뭐 조국이 뭐 죽창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 장악 얘기 나오고 하는 건 그래 권력을 한 번 더 이용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전력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음모가 혹시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산호맹 사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 북한 노동당이 중심이 된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같은 정권이 한국에서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정권을 만들려고 시도한 게 바로 산호맹 사건이에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건입니다. 엄중한 여기에 사건이네요. 직접 개입돼가지고 아니 복역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복역까지.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예요? 검찰총장 지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지휘하잖아요. 검찰총장이 일선에서 지휘하고 뒤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한 그런 형식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힌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네. 지명을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지명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신의 한수도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요즘 약간 주춤하네요. 예, 여러분들이 한 30%는 구독 안 하시고 보신다고 하는데 30%에 계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예, 산호맹,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폭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조직이 바로 산호맹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실패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우파가 힘을 꼭 한 곳으로 모아야 될 이유가 또 한 번 생긴 것 같습니다. 꼭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